달이 2번 차고 기울 동안 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까지는 내 이웃을 판단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베드로 책방입니다. 지난주에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을 다루는 책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베드로 책방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뭘까요? 바로 자신과 이웃을 향한 날선 비판과 불평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땐 자비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지만 마음속의 여유가 사라지면 자꾸만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타인의 언행에 대해 자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마음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리죠. 설상가상으로 나를 향한 비판 또한 신경 쓰느라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태도가 불평과 판단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게 되는데요. 이웃을 판단하게 될 때는 이 영역이 점점 좁아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하는 순간 서로의 관계를 오염시키게 되고 그 결과 서로 상대방을 밀쳐내게 됩니다. 그럴수록 내 삶의 울타리는 점점 좁아지고 썩어갑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맺어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자꾸만 관계가 엉키는 것만 같다면 오늘 나누게 될 이 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살보 노에의 책 판단 전에 잠깐, 이 책으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앙이 소복소복 쌓이는 곳, 여기는 베드로 책방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변화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조금도 유익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판단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나는 해로운 판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순수한 판단입니다. 순수한 판단은 한 사람의 태도나 행위에 대해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순수한 판단은 상대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자신을 판단한 사람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요. 유대 관계가 더욱 끈끈해집니다. 반면 해로운 판단은 그 사람 자체를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전에 내가 보여준 태도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것 같아. 나는 너에게서 따뜻한 모습을 많이 보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이런 말은 순수한 판단입니다. 천천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넌 항상 생각이 없어. 생각 좀 하고 살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있는데 왜 항상 그렇게 멍청하게 사니? 정말 답답하게 좀 하지 말자.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대체 뭔데? 이렇게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깎아내리면서 그 사람 존재를 공격하는 행위는 해로운 판단입니다. 아주 파괴적이죠. 상대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하는 것만이 목적입니다. 이건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그것이 해로운 판단의 표본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에 대해 내리는 판단은 해로운 판단,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순수한 판단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을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것이 저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책에서는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이유를 저자만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한다면 증오와 불신 때문에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밖으로 쫓아나게 하고 또 밀어내면서 경계를 그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의 울타리가 점점 좁아지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는 일이라곤 불안해하면서 감시하는 일이래요. 반대로 사랑은 판단하지도 않고 너와 나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여유까지 있으니까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럼 더 넓은 울타리에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에게 위대하고 강력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죠. 저는 심각할 정도로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서인지 제가 형성한 삶의 울타리가 누구보다 협소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자가 전해준 사랑의 힘에 관한 새로운 해석 덕분에 생각을 조금 달리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비록 제 삶의 울타리는 좁지만 그 안에서 증오와 불안 속에서 감시하고 경계하며 살지는 않거든요. 제 울타리 안에 작고 소박하게나마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비록 좁고 소박한 울타리지만 제법 편안하고 근사하게 여겨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 되겠죠? 용기를 주신 살보노엘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판단 전에 잠깐이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웃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 이웃에게 판단받고 있는 사람, 양쪽 모두 사랑이 필요하고 아픔을 보듬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판단을 멈추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판단을 멈추는 방법을, 또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받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는 스스로 탓하지 않으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판단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오늘 베드로 책방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